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에입니다. 자, 어느덧 러너들 사이에서 정말 옷장에 누구나 다 있을 만한 브랜드가 되어버린 데카트론. 정말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데카트론은 더더욱 잘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훈련에 한 8알 정도는 이 데카트론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러너들에게 이제 궁금증과 의아함을 자아내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러닝용품 잘 만드는데 러닝화는 아예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계셔도 리뷰가 거의 전무한 수준이기에 이거를 선택해도 되는지, 사실 한국인들이 또 그런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오늘 데카트론의 러닝화의 역작이자 최신작 KD900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의 러닝화 시장은 경쟁 과열 상태입니다. 각 브랜드마다 상향된 기술력을 가지고서 러닝화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합니다. 좋은 기술력의 신발을 신는다는 건 당연히 좋지만, 문제는 그 기술력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태이죠. 대표적인 러닝화 페가수스만 보더라 하더라도 3, 4년 전에 13만 9천 원이던 가격이 이제 6월 5일에 출시될 41은 15만 9천 원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러닝화를 좋은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여기 그 해결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카트론의 최우선 아이덴티티는 모든 스포츠의 합리적인 보급입니다. 좋은 기능성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급하는 것이 76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데카트론의 지금까지 쭉 가져오고 있는 설립 이념입니다. 초보자부터 전문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품 라인업과 이 가격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품질은 사용해본 이들의 완전한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당연히 러닝화 라인업 또한 갖추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다이나믹하거나 템포런에 어울리는 경량 KD 라인과 오래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것에 어울리는 KS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KD 최신작인 이 KD900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어퍼는 살짝은 투박하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메쉬 소재 어퍼입니다. 은은한 빛 반사가 느껴지는 어퍼는 특별히 외형을 잡아주는 구조는 따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어퍼 자체에 살짝은 뻣뻣한 느낌이 구조를 유지해줍니다. 손이 비쳐 보이는 정도는 아니나 통기구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보기에는 통기성이 괜찮아 보입니다. 설포는 어퍼와 같은 소재이지만 발등의 근처 부분이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발등에 닿는 부분은 얇지만 푹신한 패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포에 제품 태그가 달려있기에 태그를 제거해야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겠습니다. 왜 이곳에 태그를 배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발끈은 정석적인 신발끈으로 탄성이나 굴곡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힐컵은 따로 가이드가 있는 형태는 아니고 부드럽습니다. 패딩을 전체적으로 두른 것이 아닌 아킬레스건 양쪽을 잡아주는 형태로 큰 2개의 패딩을 배치한 것이 확인됩니다. 사실 이 러닝화에서 가장 큰 주목 포인트는 이 미드솔입니다. 페벡스 소재 폼을 사용한 V폼으로, 페벡스 소재는 아키마사의 고유 기술로 우수한 경량성, 반발력을 제공하는 소재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이키의 줌 X폼, 서코니의 파워런 폼, 올러닝의 헬리온 폼, 뉴발란스의 퓨어셀 폼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폼은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후공정을 거쳐 각각 느낌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미드솔을 만져봤을 땐 상당히 단단한 느낌의 미드솔입니다.
누른 손가락을 강하게 밀어내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인솔은 분리형이고 살짝 두툼하면서 쿠셔닝이 느껴지는 소재고 막 미끄럽지는 않은 느낌이 듭니다. 이 런닝화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특이한 점이 미드솔의 후면이 발을 감싸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미드솔이 신발 내부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와 있어서 발을 감싸주어서 아마 특유의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특이점이 이 도넛형 미드솔입니다. 전족부와 후족부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이면서 후족부는 도넛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넛형 내부엔 데카트론 로고가 보입니다. 아웃솔이 정말 견고하게 배치되어 있으면서 상당한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뒤축엔 미드솔의 외곽까지 전체를 덮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착용하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게는 270mm 기준 220g 미만으로 요즘 출시되는 데일리 트레이너 중에 정말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미드솔의 높이는 제가 자체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 후족부는 39mm에서 40mm 사이, 전족부는 31mm에서 32mm 사이로 생긴 것에 비해 8mm의 보편적인 힐드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용감은 생긴 것에 때문에 앞으로 막 쏠리는 느낌 들지 않냐라고 대부분 걱정을 해주셨는데, 걸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뒷면에 도넛형 미드솔로 인해서인지 굉장히 서 있을 때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좌우의 뒤틀림, 흔들림 이런 게 따로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안정화에 가까운 정도인가 싶을 정도의 안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팅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얇은 양말을 일부러 신었는데 데카트론의 KD900, 그래서인지 살짝 오히려 여유로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길이감이 조금 더 길고요, 정 사이즈보다. 발볼도 아시안핏이라 충분히 소화 가능할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발볼이 여유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만, 발등이 조금 낮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신발 끈으로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발등이 막 엄청 높진 않지만 발등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쿠셔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푹신하다라는 느낌 진짜 전혀 안 듭니다. 그냥 땅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뛰었을 땐 또 어떨지는 전혀 모르겠기 때문에 뛰어보면서 다시 한번 평을 내려보도록 오늘의 데일리 트레이닝 15km 조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런 완료하고 왔습니다. 총 15km를 다양한 속도로서 달려갔습니다. 5분 페이스로 7km, 5분 30초 페이스로 5km, 4분 30초 언더 페이스로 3km를 달려봤는데요. 총평을 하기에 앞서 이 친구의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웬만한 데일리 트레이너화들이 10만원 중반선을 향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성비 브랜드 데카트론에 걸맞게 이 친구는 11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 할인 쿠폰까지 받아서 10만 5천원에 받았습니다. 야, 그 가격 정말 요즘 시대에 너무나 메리트 있는 가격인데, 자, 가격 때문만 얘를 선택해야 되냐? 아니죠. 이제부터 총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를 정의한다면 저는 가벼운 안정성 높은 데일리 트레이너화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가볍다 말씀드렸죠. 220g입니다. 요즘 나오는 레이싱화 제외하고 경량화 제외하고 이런 쿠션화가 220g, 정말 손에 꼽기 가벼운 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발을 구를 때 이 무게감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 거기에 안정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아웃솔 그립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그립을 보여줬는데 딱 떠오르는 그립이 있었습니다. 푸마 그립이었습니다. 현재 러닝화의 그립 중에 아웃솔 중에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푸마 그립이 떠오르는 그런 견고한 그립이었어요. 생긴 것도 견고한 만큼 기능적으로도 엄청나게 견고한 안정성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땅을 진짜 확 잡는 게 느껴졌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미드솔 구조까지 한몫을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드솔 뒷부분이, 앞부분은 아니에요. 뒷부분이 발보다 높게 올라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미드솔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웃솔로 땅에 닿으면 딱 잡아주면서 미드솔이 뒷발을 한 번 더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점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게 호불호 포인트가 너무 확실했어요. 미드솔의 쿠셔닝이었습니다. 단단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아디제로 SL 이제 신작이 나오지만 1에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강했는데 그 포인트가 이 미드솔의 쿠셔닝 감각 때문이었어요. 아디제로 SL도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의 쿠셔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랑말랑 말캉말캉 쫀득쫀득한 쿠셔닝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단단한 느낌의 쿠셔닝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디제로 SL 그 급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길들이기 나름일 것 같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속도로서 달려봤잖아요. 근데 또 이제 선택하기 애매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5분 30초 페이스에서 조금 쳐져서 한 5분 5분 40초 페이스? 뭐 이 정도까지도 달려왔는데 적어도 그거보다 천천히 달리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간결하게 말하면 살찔 투박한 주행감이거든요. 근데 저속으로 달리는 분들께서 투박함까지 더해진다? 너무 좀 주행의 재미가 없어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속도를 이제 높임에 있어서 이 페벡스 폼이 제대로 일을 해주는 게 그때 느껴졌습니다. 조금 단단했지만 이제 속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러닝화가 접히면서 펴지는 이 변형이 일어날 때 제가 마지막 12km를 달린 후에 3km를 템포런을 한 건데 사실 요즘 이렇게 고강도 훈련을 함에 있어서 3km를 다 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 신발 덕분인지 3km 템포런을 함에 있어서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달릴 때 안정적으로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가 컸어요. 보통 속도를 올릴 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신발을 신고 속도를 높이면은 다리에 부담이 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친구는 안정성 덕분인지 다리에 부담이 간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을 제대로 견인해주는, 이끌어가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템포를 높이거나 아니면 적당한 중속도 이상의 속도로서 조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그리고 단단한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족스럽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습니다. 어퍼의 통기성, 저는 사실 열에 무딘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문제있게 느껴진 바는 따로 없었고요. 자, 문제는 제가 그걸 잘 보고 샀어야 되는데 사이즈를, 자, 데카트론 홈페이지를 가면은 사이즈가 한국 사이즈와 유럽 사이즈로 나뉘어 있거든요. 제가 똑같은 한국 사이즈 275mm라고 나와 있길래 저는 275mm 정 사이즈를 신으니까 그걸로 선택했는데 275mm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유럽 사이즈로 옆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저는 43을 선택했어야 됐는데 43.5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똑같이 275mm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한테 사실 좀 크게 느껴졌어요. 한 280 정도까지도 사이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만약에 똑같은 사이즈로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면 유럽 사이즈가 있습니다. 유럽 사이즈 보고 조금 더 큰가 하면은 발볼러들도 그 자기 정 사이즈에서 무난히 신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발볼이 넓은 사람이 아니니까 43.5가 아니라 43을 선택했으면 딱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신경만 써주시면 사이즈 선택도 문제 없을 것 같고, 요즘 데카트론이 오프라인 확장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가양의 홈플러스에 오프라인 매장이 생기고요. 차츰 더 많은 매장들이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품이 있어도 좀 바이럴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데카트론에 굉장히 호감이 있고, 이런 뭐 훈련복도 저렴하게 사서 이렇게 가성비로 훈련할 수 있게 일조를 해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브랜드거든요. 거기에 이런 괜찮은 러닝화가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다양한 도움이 될 만한 용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